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25bp 인상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고 못을 박았죠. 이로 인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위축이 됐고요. 국내 증시 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 후에 시장은요, 오히려 통화 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양상 현재 구간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2,400선 무너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11시 구간 상승으로 전환한 뒤에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2,420선 탈환에 힘을 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820선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7거래일째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마련인데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분석 속에 오히려 달러 가치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300원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11시 구간부터 수급의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개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을 했고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수가 상승으로 바뀌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과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와 매도 반복하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오늘도 3,600개항 넘게 담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홀로 담습니다. 다만 수급 주체가 뚜렷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매수와 매도를 시원하게 하는 주체가 없는 속에서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수화학과 에코프로비엠 함께 살펴보시죠. 이수화학이 에코프로비엠의 시제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 목전까지 올라선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을 필두로 해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단들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 대해 진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연일 상승력을 내뿜고 있죠.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금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어반리튬과 포스코 엠텍 그리고 강원에너지까지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로봇 관련주와 AI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리 없이 강한 종목이 있죠. 바로 CJ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올리브영의 실적과 함께 올리브영이 연내에 IPO를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이러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10만 2천 원 선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나 시장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급과 이슈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 빅리그를 통해서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그 핫 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황사는 지난 21일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22일에는 만주 지역에서 발원했고 오늘 수도권 일대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공기청정기 관련주가 장 초부터 테마성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발성 이슈일까요? 아니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봄이 찾아왔더니 역시나 중국발 황사도 같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황사 관련주들, 계절 관련주들이 들썩일 때마다 이제 계절을 맞이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주식와이프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공기가 매우 좋지 않았죠, 전문가님.
네, 안 그래도 방송국 오는데 날씨가 이제 뿌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이 뭐 지금 베이징 쪽에서의 그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다 덮쳤다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지금 또 미세먼지 이슈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또 반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 이슈가 이제 쏙 들어간 시점이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제 전후로 해서 미세먼지 이슈가 들어가 버렸거든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봉쇄령과 더불어서 공장 같은 경우에도 가동이 이제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는 하늘이 유독 맑았습니다. 근데 다시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봉쇄령들을 풀고 경제 재개에 대해서 지금 많은 각국들이 공장도 다시 이제 재가동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지금 오고 있는 이 미세먼지가 다시금 좀 이제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건강에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참 모순적인 그런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미세먼지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미세먼지라고 하거든요. 보통의 이제 공기 이제 대기질이 나쁠 때에는 그 코나 기관지로 넘어갈 때 기관지 섬모 쪽에서 한 번쯤은 이제 걸러집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워낙 입자가 고르고 작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깊숙이 투입을 해서 각종 이제 질환들을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질병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이 미세먼지에 1년 동안 1년 이상 노출된 사람들은요. 폐렴으로 입원할 확률이 2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우한 폐렴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폐렴 증세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다시 2차적으로 이 미세먼지로 또 다시 폐렴 위험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관련 종목군들은요. 원래 이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매년 이제 계절성으로 올라갔었던 그런 테마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봄, 여름 이쯤에 기점으로 해서 공기청정기 관련 종목들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미세먼지 이제 섹터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가 확 죽다 보니까 이 과거에 이제 미세먼지 섹터로 엮였었던 뭐 필터 관련 종목들이 마스크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세를 내는 그런 모습들도 주식시장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시세를 이제 코로나로 한번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시세를 냈던 종목들이 이제 모멘텀이 없이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이러한 또 미세먼지 관련 계절성 테마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 이제 다시금 또다시 이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이 손바뀜이 지금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9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 그런 이제 미세먼지들을 좀 그런 주의를 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되어 있는 그런 가전제품을 계속해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적으로도 아이들이 있는 그런 학교 같은 공간에 이런 공기청정기도 지원하려는 그런 방안들도 많이 나왔던 만큼 다시금 이제 또 진행되는 그런 이제 시작된 그런 이슈 테마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계절성 있는 이제 테마들은 지금 이제 시점에서 단발적으로 한번 보시고 또 매년 이어져 오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다시 시작되는 테마 중 하나라고 인식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봄이 시작이 되면서 황사 관련된 테마도 시작을 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절마다 움직이는 종목 섹터군들이 있죠. 뭐 여름이면 장마, 가을이면 또 태풍 이런 것처럼 지금 선취매 가능성도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용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옛날에 네. 신대가의 투자 비법을 했을 때 그 계절성인 종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계절성 종목들이 계절만큼 안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잘 가는 편인데 예를 들면 여름에 우리 빙가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나 에어컨 종목들이 생각보다 안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절성 종목들 해보시는 건 괜찮지만은 월봉을 보시면서 정말 이 달에는 가는지 이 달에 안 가는지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계절성 종목이 사실 역대 그 예상치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가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과 비슷하다면 그렇게 가지 않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황사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주식와이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전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삼성, LG전자이다 보니까 이제 그 외에 이제 중견 기업 중에서 오늘 또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을 살펴보자면 위닉스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이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24% 정도 되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지기 직전까지 위닉스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더 높여 나가겠다라는 그런 목표치를 세웠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다시금 이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제부터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공기청정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2016년도 10%, 2017년도 20% 수준으로 매년 이제 급성장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주쌤도 집에서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위닉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공기청정기 예전에는 좀 보기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집집마다 다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사무실에도 이렇게 뭐 환기가 되는 그런 시설들이 다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아파트가 생기거나 하는 그런 이제 시설에도 아파트가 만들어질 때 보통 빌트인 같은 것들 많이 아파트의 옵션 같은 걸로 있지 않습니까? 다 거기에도 이제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구 수가 또 그만큼 늘게 되면은 당연히 공기청정기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위닉스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움직임 보시면 2019년도 이때 당시에 주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서 포부를 세운 그때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큰 이제 꿈을 잡을 때가 고점이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2019년도 상반기에 33,500원 찍어주고 나서 코로나 이후로 사실 좀 지지부진하게 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에 굉장히 좀 3년간 길게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반등세로 돌아선 모습으로 봤을 때 위닉스 주가도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다시금 주가 회복세가 나온다면요, 저는 하락 추세선도 당연히 좀 돌파 가능성도 올해는 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미세먼지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18,000원 구간대까지도 향후 지금 한 1년 전 또 이제 전후로 해서 충분히 주가 반등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추세상으로 봤을 때 주봉상 제가 항상 음운 구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상 일목균형표상의 음운 구간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시세를 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구간이 음운 바로 구간 아래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운 구간 안으로 이제 진입해서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은 주쌤이 말씀드린 이 18,000원 구간대를 향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제 움직임 위닉스 다시 이제 미세먼지 관련 이슈가 들어왔다라고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고식을 다시 한 번 더 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하츠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하츠도 공기청정기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베스트셀러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츠 역시도 그 시장에서 움직임이 계속 활발하게 나왔었던 그런 이제 종목 중 하나거든요. 주가상의 움직임 같이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9년도 이때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을 찍어줬었는데 하츠는 2021년도 구간에서 고점 구간 형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볼 때는 어떤 이제 움직임으로 상승세가 나왔나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보자면은
그때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 정부 쪽에서 주택 공급 대책에 나서게 되면서 하츠 쪽에서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빌트인 가전제품들도 만들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수혜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9년도까지만 해도 이 하츠라는 종목은 공기청정 이제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상의 지금 흐름을 같이 함께 보시면 월봉상 주가가 한 2년 정도 지금 가까이 조정을 주다가 지금 최근 구간에서 추세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항을 좀 강하게 받는 어깨 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이 8,2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이 8,200원 선을 주가가 이제 돌파하게 된다면은 또다시 시세 움직임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하츠 역시도 오늘 구간에서는 뭐 위닉스만큼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1월, 2월 달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 움직임들이 거래량이 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하츠는 좀 눈여겨볼 만한 공기청정기 역시나 섹터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 봐드리고 싶은데요.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필터 쪽 이제 분야에서는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기청정기 필터뿐만 아니라 에어컨 필터 등 각종 이제 필터들을 크린앤사이언스 쪽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크린앤사이언스는 2020년도 마스크 관련주로도 엮이게 되면서 주가가 41,300원 구간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기존의 2017년도부터 주가가 상승세가 나온 구간대를 다 지금 되돌려주고 나서 최근 들어서야 추세가 다시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린앤사이언스는 과거에 상승세가 나왔었던 이 상승분을 모두 다 주가상 되돌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낙폭과대 구간에서의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좀 노려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크린앤사이언스를 봤을 때 우리가 드디어 이제 마스크를 벗나 싶었는데 이제 다시 미세먼지로 인해서 마스크는 당분간도 계속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도 해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정말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테마 정리는 잘 하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테마 정리 관점으로도 흐름들은 계속해서 한 번씩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관련 필터랑 마스크 관련 종목군들까지 세 종목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 심도 있는 분석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방송 시간 외에도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를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이어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이동한 가운데 미국 CNBC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더 진행한 후에 중단할 수 있다며 금이 곧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갈까요? 대응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한 외신의 보도로 인해서 금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는 이영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섹터를 그냥 테마성 움직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시장을 볼 때 네. 저도 지금은 해지를 조금 놓거나 네. 해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CS 그리고 SVB 사태가 미국 정부 그리고 스위스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초기에 진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CS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일부는 삼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삼각하는 채권들을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자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수면 밑으로 숙여들었던 리스크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주식이라는 걸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는 뭐냐면 상방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주식은 무조건 올라야지 돈을 벌게 되는 거고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 베팅이 기본적으로 원칙인데
우리가 상반 베팅만 할 수는 없죠. 주시장이 지금 불안하면은 어느 정도 해지를 해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한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ETF를 이용한 해지, 인버스를 이용한 해지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은 같은 것들을 매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금거래소 가가지고 금을 살 건 아니고요. 이제 통상 이제 지수 선물들이 있죠. 그 지수 선물을 매수를 해놔서 그걸로 해지를 좀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좀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좀 개인적으로 옛날 리먼 때 이야기를 한 번씩 이제 드리고 있는데. 리먼 사태 같은 사태와 지금의 사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결이 다르고, 리먼 사태 때는 부실 채권이 문제가 될 거고, 지금은 어쨌든 간 한도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 없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미국 국채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니까 금리 인상 속도에 비해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국채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은행에 전반적으로 유동성 악재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UBS에서 CS를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UBS 같은 경우도 이 유동성 문제가 전가되지 않을지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미국에 있는 조그만 은행들, 지역 은행들 같은 경우도 다시금 유동성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들은 없는 것인가, 또 시장에서 지금 투심들은 그렇게 개선되어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제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한다는 예상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예상이 25bp 인상이었고 실제로 25bp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FOMC 페드에서 크게 멘탈이 흔들리진 않았다. 지금 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금리 동결을 했으면은 정말 이게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스탠스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리먼 때도 그랬지만 항상 괜찮다 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모르는 돌발 악재가 터질 수 있을 가능성도 지금은 제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해지적인 측면에서 금 혹은 금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금 관련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아예 인버스로 해지를 하시거나 금을 사시는 게, 금 선물을 사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은행 유동성에 대한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따른 해지 수단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버스와 금 관련 ETF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이번 사태가 좀 완전히 충분히 불식됐다고 보시는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지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이슈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네. 이번 이슈로 인해서 증시 변동성은 다음 이제 FOMC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금 관련 종목들은 어차피 이영재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ETF 쪽을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코덱스 골드 선물 ETF 같이 함께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금을 거래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직접 금은방 가서 거래를 하거나 이제 금 거래소 같은 데 직접 방문을 해서 거래를 했었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금 거래 활발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ETF와 같은 상품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많은 이제 또 투자 수단 중 하나로서 좀 잘 나에게 맞는 그런 이제 수단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코덱스 골드 선물 흐름 보시다시피 2019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18년도, 19년도가 사실 침체기였었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근데 2019년도 하반기부터 올랐었던 이 ETF 금 시세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이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높은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이후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작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다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주쌤도 저희 집에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이제 금이 이제 고점이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 상반기에 저는 금을 다 팔았었거든요. 근데 금을 계속 저도 시세를 볼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하반기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 금 시세가 지금 양 패턴으로 해서 월봉상 ETF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가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지난 이제 2022년도 지금 구간대 부근까지 시세가 거진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은 좀 연달아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긴 한데 사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뉴스에 팔라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뉴스 기사들 막 보면은 금 지금 사야 된다. 금이 지금 안전자산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금으로 계속해서 해지를 해라.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금값이 뭐 조금은 더 올라가겠지만 또다시 저항받고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 빨리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베이비 스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연준 쪽에서 완전 이제 스탠스가 그냥 올해는 5.1%로 이제 동결해서 이제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심리는 단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5월 FOMC 전까지는 조금 이제 흐름이 살아있을 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이제는 안전자산보다는 다시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해지 관점보다는 조금 더 경계감을 갖고서 이러한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시금 또 ETF 주가가 내려가거나 금값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런 안전자산의 또 이제 하락 시그널들 잘 보셔서 또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FOMC 회의 전까지는 변동성을 보이곤 있긴 하지만 그 이상까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게 뭐 정확하게 5.1%로 정해진 이 소식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대응을 잘 해보셔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올 때 저점 매수 관점을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대응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엘컴텍이 좀 대장으로 움직이고는 있는데 변동성이 좀 극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전문가님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거의 이번에 금관련주로 엘컴텍이 중립적으로 움직이고 그 외에 이제 원래 통상적으로 금관련주로 알려져 있던 종목들이 아직 크게 움직임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엘컴텍 같은 경우는 몽골 현지에 금이 매장된 광고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었고 네. 사실 이제 이런 이제 금 관련주라는 게 갑자기 금이 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SVB 사태라든지 그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노출되면서 큰 손들도 매집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뉴스들이 띄우면서 시세를 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엘컴텍 같은 경우는 시세가 다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몽골의 금 광고 채굴권을 갖고 있지만은 원래 하는 일은 핸드폰 카메라용 모듈이나 LED 조명 그리고 인가공업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고 주 매출은 핸드폰 카메라 모듈입니다. 70%가 넘는 매출이 거기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리스크, 금 관련된 종목이라는 이유로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밑에 관에서 잡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해보셔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을 만약에 해지 수단으로 사신다라고 하시면 저도 이제 금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선물을 이제 황금열쇠 같은 거를 좀 받은 것들을 항상 제가 매매하는 컴퓨터 여기저기에다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옷에도 종종 몇 개씩 넣고 다니는데 황금 열쇠를 많이 갖고 돈 벌 때는 그런 이제 징크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팔지 않고 있고 팔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 금도 실제로 내가 10,000원 주고 살았다고 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이 가격이 그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포장도 안 뜯은 황금 열쇠들이 많은데 이게 조금씩 마모에 따라 가지고 제값을 안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금에는 선물을 차라리 사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엘컴텍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가 나왔고 시세를 줄 만큼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려볼 종목은 TKG 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주로 아파트나 주택에 들어가는 PB 배관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왜 금 관련주냐? 폐 가전들을 통해 가지고 금을 수집해 가지고 재활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 관련주로 많이 부각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건설 경기가 좋지 않고 크게 이제 매집을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고 거래량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서 시세가 좀 주고 있지만 만약에 건설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접근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종목도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 보시면은
현재 이 종목이 한 1,300원에서 1,400원대에서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건설 가격이 조금 더 주택 가격이 좀 더 하락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건설 경기 자체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산단을 만든다든지 반도체 산업 단지를 만든다든지 또 최근에 또 공항도 신공항도 나오고 가덕도 신공항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들이 있을 때 이런 관련주도 건설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관련주를 제외하고도 지금은 조금 메리트 있는 자리가 아닌가 바닥에서 쓰리 터치를 하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 관련을 서브로 놓으시고 주는 건설 관련된 종목으로 가져가실 때는 TKG 예강 같은 종목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IT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하는 일이 IT 컨설팅, 특히 정부에서 발주를 받아가지고 정부 발주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4차 산업 관련 종목이나 또 AI 관련 종목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한국 그 거래소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으로도 엮일 수 있고 AI로도 엮일 수 있는 양수 겸장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매년 꼬박꼬박 영업이익을 뽑아내고 있는 회사인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흐름에 있는 종목입니다. 엘컴텍이나 이런 종목들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섹터에서 엮일 수 있는 IT센 그리고 TKG 예강 같은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 관련 모멘텀 위주로 갖고 있는 종목보다는 AI라던가 그리고 건설과 같이 더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겠는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주식와이프님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네. 보니까 주쌤이 네. 과거 이제 오전 방송에서 들었던 종목 그리고 최근에 또 주식 빅리그에서 네. 드렸었던 종목군이 또 상승세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하나기술 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시세 내주면서 사실 하나기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오전 오후 방송에서 강조했던 만큼 수익률 한 20-30% 정도 가까이 내고 있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쌤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 도와드리면서 제가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로는 실패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바로 이제 전일에도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이제 또 선침의 관점에서 시장 지금 순환매에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집도 제가 바로 전일에 톡방에다가 올려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시세는 현재 진행형으로 바닥에서 다시 지금 반등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솔직히 선침에만 하시더라도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쌤이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런 섹터들은 중점적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제 못 받은 자료 다시 한 번 더 이 폐배터리 네. 관련주 정리집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넘어오시면요.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못 잡은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있다면 주쌤의 관련 자료집을 보시고 공략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로봇 관련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주셨는데 오늘은 노란택의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 이영재 전문가님, 폐배터리 관련 정리집 주신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뭐 드립니까? 네. 생각 안 해봤네요. 이런 물량 공세 네. 생각 안 했습니다. 이런 거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의 네. 물량 공세는 비춥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네. 노란톡에 와 계시면 제가 계속 이제 종목들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네. 또 시황에는 뉴스들 올려드리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장이 좀 어렵고 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심리가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리가 가장 크게 흔들 때는 꼭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심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 종목이 맞는지 흑과 백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하는 컴퓨터 옆에 항상 금을 놔두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금과 같은 종목들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종목들에 대해서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그 쟁탈전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세노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노텍이라는 종목은 일단 국내 최초로 세라믹 비드를 양산화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라믹 비드라는 게 세라믹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옛날에 저희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어르신들한테 이 건강 팔찌 같은 거를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네. 주로 이제 일본에서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게 이제 가루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2차원지 소재나 이런 쪽에다 쓰는 폐배떨이나 이런 데도 같이 사용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소형 세라믹 비드 같은 경우는 지름 1mm 이하의 크기의 구슬 형태의 고강도 세라믹 소재를 얘기를 하고 분쇄 기계에서 회전을 할 때 마찰 매개제로 사용이 돼서 초소형 세라믹 비드를 통해서 극미세 분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원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소재의 미세와 균일화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2차원지 핵심의 효율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재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소재 같은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동판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동판 음극재, 양극재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양갱같이 소재들이 이렇게 다 엉겨붙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 소재를 양갱같이 만들려면은 최소한 미세하게 이제 가루를 내서 갈아서 그걸 반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소재들을 갈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소재를 세라믹 비드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2차원지도 움직일 때 지금 시세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은 지금 위에 상방이 좀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계속 거래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오고 있지만 계속 물량을 가져가고 있는 거래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나온 이제 거래량이 터진 구간들이 대부분 다 양봉입니다.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큰 거래량들이 터지는 자리들을 보면은 누군가 이 물량들을 가져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 위에 있는 상방에 2,100원대가 만약에 뚫어준다면은 충분히 2,000원대 중후반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을 좀 형성하고 있고 최근에 또 장도 이제 불안하고 또 여러분들 네. 심리도 불안하실 텐데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게 이제 큰 종목들 제가 지난주에는 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큰 종목들 싫다 하시는 분들도 될 수 있는 한 바닥권에서 바닥을 오랫동안 다지고 있는 종목이 빠질 때도 여기가 건조하고 빠지더라도 손절을 빨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노텍이라는 종목 한 1,800원대에서 강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들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1,779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조금 조정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한 1,900원 정도에 진입을 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방을 돌파하면 일단은 목표가는 2,200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2,200원대를 돌파하면 그다음부터는 2,500원, 2,600원에서 3,000원대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인데 1차 목표가일 뿐이고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2,2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오히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밀릴 때는 절반 정도만 차익 실현하시고 돌파할 때는 풀량을 가지고 3,000원대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밑에 있는 하방에서 가장 두꺼운 자리 1,800원대지만 1,800원대에 계속 손절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매집해야 될 자리에서 손절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낮게 손절가를 잡아서 한 1,600원 정도 구간을 손절가로 잡으신다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세노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영재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 세노텍이고요. 목표가 2,200원 1차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6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장세 속에 하단의 지지력이 안전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조금 유리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종목 선별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계절 관련된 네. 이슈를 제가 분석을 도와드렸었기 때문에 네. 계절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이제 부각을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가오는 또 여름을 미리 좀 일찍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름 수혜 이슈와 함께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미세먼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신일전자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우리 앵커님 혹시 선풍기 아직도 쓰시나요? 네, 저는 에어컨 바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네. 선풍기를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네. 요새는 이렇게 좀 계절적인 가전들도 굉장히 품목이 다양화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제 에어컨 바람뿐만 아니라 뭐 서큘레이터라든지 선풍기들 그리고 선풍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네. 선풍기도 손풍기 손으로 손풍기, 예, 야외에서 네. 들고 다닐 수 있는 손풍기도 네. 굉장히 또 인기를 목에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무슨 목걸이형 네, 이제 선풍기들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선풍기들도 지금은 많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저도 원래는 나이가 그래도 2학년일 땐 네, 2학년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시원한 그런 에어컨 바람이 좋다가 네. 이제는 몸이 좀 으슬으슬 떨리더라고요. 뼈가 시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선풍기를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폭염이 오거나 했을 때는 같이 번갈아서 쓸 때도 있습니다. 에어컨 네. 바람을 조금 약하게 틀어놓고 에어 서큘레이터 이제 겸용으로 해서 선풍기 바람을 쓰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업이 조금 더 익숙한 게 뭐냐면은 그 선풍기 사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은 이 기업이 가장 먼저 상단에 선풍기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절 가전 이제 분야에서도 최강자의 입지를 이제 구축하고 있는 가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선풍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40% 정말 오.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나 2015년도에 에어 서큘레이터를 출시를 해서 국내 이런 에어 서큘레이터 시장의 대중화와 보급화를 또 이끌어낸 그런 이제 이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계절 가전에서는 신일전자가 특히나 하반기에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런 계절 가전의 명성을 바탕으로 종합 가전으로서의 이제 도약도 준비를 이제 한다고 해서 역시나 그 가전 제품의 이제 품목들도 다변화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펫 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주쌤은 또 저희 또 아기가 있습니다. 예, 강아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저희 미혼이라고 하셨는데 아기가 있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보통 네. 이제 자식처럼 키우기 때문에 그럼요. 네, 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데일리 다른 전문가분도 이제 아기라고 하시는 분 계셔서 굉장히 지금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펫가전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네. 이 강아지들도 그냥 일반 머리 선풍기로 말리는 것보다 또 펫가전 이용하면은 더 빨리 이제 털이 마르곤 하거든요. 그래서 펫 드라이 룸이라든지 또 펫 전용 드라이기 이런 것들도 지금 신일전자 쪽에서 펫가전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계절 전자를 조금 더 탈피해서 펫가전 쪽으로도 계속해서 역량을 포트폴리오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미세먼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절 가전 중에서도 사실 위생 가전에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최근에는 환기가 되는 그런 이제 공기청정기를 출시를 했는데 집에 있는 나쁜 이제 공기들은 바깥으로 배출하고 바깥에 있는 그 공기는 깨끗하게 필터로 정화를 해서 집 안으로 유입시키게 하는 그런 지금 공기청정기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환기를 할 때 굳이 창문을 열지 않아도 이렇게 환기가 되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더라도 집 안에서 공기를 깨끗하게 맑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절적인 수혜와 함께 지금 또 미세먼지 관련 기업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서도 지금
재무적인 부분들을 함께 보자면 2019년도 매출액이 1,400억대 오는데 오히려 매출액이 2022년도 2,000억까지 오히려 500억 이상 성장하는 지금 쾌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차트적으로도 흐름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신일전자가 계절적으로 특히나 이제 여름 가전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폭염이 올 때마다 한 번씩 주가가 강하게 뛰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대응을 할 때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좀 미리 계속 걸어두시는 게 좋거든요. 여름이 다가올수록. 그래서 폭염 막 경보 이런 것들 뜨면은 이런 종목들이 한 번에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상한가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또 충분히 또 기다리는 또 재미도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은 지금 1월 달 구간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추세상으로 상승 유지 중에 있는데요. 최근 구간에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 흐름이 깨지지도 않은 데다가 월봉상 구간대를 보면은 지금 상단에 계속 저항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2,35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목표 구간을 2,350원으로 1차로 좀 잡아들이되 한 번 이제 이런 종목들이 뜨면 급등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급등세가 나올 경우에는 또다시 한 번 더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2,800-900원 선 정도까지도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간까지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으로 해서 1,850원으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 관련주 신일전자를 들고 오셨는데 펫 가전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테마 속 움직임으로 인해서 강세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2,350원으로 제시해드리긴 하지만 슈팅이 나온다면 2,890원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850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식 빅리그 주식와이프 그리고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희 프로그램이 또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와이프님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또 들어오는 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한번 이제 배워놓으면은 사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또 훌륭한 또 전문가님 있으시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또 이영재 전문가님 톡방까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있잖아요. 그냥 핸드폰 들고 카메라 버튼만 눌러주세요. 그래서 카메라로 셀카 찍듯이 그냥 화면에다가 이렇게 대시면은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래서 그 링크 통해서 코드명이 걸려 있거든요. 주쌤은 이제 1004, 날개 없는 천사. 그래서 1004 입력, 입력하고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마저도 어렵다 하시면은 문자로 그 번호 쓰는 란에다가 샵 3772번 쓰시고 문자 그 작성란에다가 주와,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이죠. 주와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주쌤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주쌤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다 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끔가다 계속 이거 유료 아니냐고 질문들 여전히 지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톡방인 만큼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백의 날개 없는 천사 주식와이프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번호입니다.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들어볼까요? 워낙 주식와이프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오늘 뭐 머리가 산발이 됐네요. 하다 보니까 뛰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주 흥미진진해 하시는데 오늘 주식 와이프님의 패션과 완전히 상반되는 패션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 와이프님 방도 들어가 보시고 또 저도 제 방도 궁금하신 분들 들어와 보시면은 주식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살아가는 것과 주식하는 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결국 주식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은행이 무너지고 있는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될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지, 혹은 떠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방송하는 시간에만 방을 열어놓는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두 분께서 저희 주식 빅리그 하시면서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언제나 오후 2시엔 주식 빅리그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